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요. 아이디 쫄깃한 낙지님께서 저희를 배고프게 하게 네. 만들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투데이잡 시즌2인데요. 현재 나의 스펙, 학교는 건동홍 중에 하나고 네.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4.5에 4.04, 학점은 괜찮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 875 나쁘지 않고 토익 스피킹 레벨 7이고요. 예. JLPT N2,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고요. 경력사항은 도시재생 인턴십 6개월, 그리고 예술단 행정보조 및 조연출 3개월 정도 했고요. 네. 평창올림픽 해외방송사 어시스턴트 2개월까지 했다고 합니다. 보안 쪽이었고. 자, 대외활동과 공모전은 없고 수상 경력은 지자체 정책 제안 우수 시사업에 선정이 됐었고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그리고 통일 토론대회 4강 진출을 했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계획은 서비스 기획 부트캠프 고민 중이고 컨텐츠 관련한 개인 활동, 그러니까 브런치나 플레이리스트 제작 등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 부서 직무는 두 진로 사이에서 고민 중이래요. OTT 관련 업계나 서비스 기획, 또 미디어 컨텐츠나 방송 관련 회사, 배급 홍보 컨텐츠 마케팅에 가보고 싶다는 바람이신 것 같고 네. 취업 카페 회원수 1위 독치사에서 받고 싶은 조언이 뭐냐? 작년 2월에 졸업한 28살 남자입니다. 4학년 때 진로 계획을 변경하게 돼서 뒤늦게 관심 있는 산업과 직무를 고민하면서 컨텐츠 관련 업계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지상파 3사를 처음으로 지원해서 면접까지 가게 됐는데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작년 6월부터 12월 동안 인턴십이 끝나고 다시금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 전공과 이력들이 컨텐츠 업계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인턴십을 하면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기획하면서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네. 서비스 기획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부트캠프 등을 통해 모집을 하던데 서비스 기획의 취업 전망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 컨텐츠 배급 혹은 마케팅과 관련돼서 필요한 자격증 혹은 활동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 질문, 2월에 졸업을 하고 28살이 되면서 조급해진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젊으신데 뭐 이렇게 조급할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시간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구직 활동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쫄깃한 낙지님의 아주 야심찬 질문이었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한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스펙 점검부터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약간 서당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은희쌤 보실 때도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편 아니에요? 네. 아닙니까? 예.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서당계 풍어를 읽으셨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윤조육 쌤께서 조금 더 시니컬한 악마 역할을 맡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옷도 하얀색으로 에인절이니까. 네, 천사 역할을 맡아봤는데요. 근데 굳이 뭐 역할 따질 거 없이 너무 잘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들 학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 그러니까요. 4점을 훌쩍 넘고 있어서 잘 준비를 해주셨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맞춰서 인턴십이나 관련된 경험들, 뭐 수상 경력들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사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콘텐츠 관련 업계들은 아무래도 어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예. 토익은 한 900대 이상 그리고 오픽 A, L 정도는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은희쌤이 천사 역할을 좀 해주셨는데 무난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네. 종혁쌤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스펙으로만 보면은 공기업하고 대기업 준비를 같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학이나 스피킹, 일본어, 한국사를 보면은 전형적인 공공기관 준비생의 스펙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 인턴십은 LH라든지 또는 뭐 SH공사 또는 지역 도시개발공사 등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면은 예술단 행정보조 조연출이라든지 방송 관련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조금 이쪽으로 약간 훅 넘어오지 않았나, 약간 호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새해부터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정말 뭐 이런 거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네. 멀티플레이어여서 다 했어요. 리베로라고 해서 다 했었는데 이분 보니까 다 하고 싶으신 분 같아. 보니까 그 전공도 봤더니 정치 외교학과 졸업하셨는데 희망하는 분야는 또 OTT나 방송국 등의 영상 컨텐츠 쪽으로 집중되고 물론 이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취업의 방향성 이제 뭐 우리 윤종 쌤께서 막판에 이제 뼈 때리는 말씀해 주셨는데 조인 쌤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방향성. 네. 실제로 지금 뭐 보니까 정치 외교를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공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고,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컨텐츠 쪽 관련해서는 지금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공공기관 인턴이건 아니면 타 기업에서의 경험들도 실제로 만약에 결과적으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 생활을 했고 관련된 실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기관 인턴도 사기업에서도 되게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 가셨고 네. 그리고 이미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지상파 3사에서도 면접을 이미 보셨어요. 그만큼 스펙적인 요소나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했으나 이제 면접에서 오히려 좀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윤 쌤께서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서 좀 이제 길을 딱 잡고 가라 하셨는데, 네.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보죠.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네. 할지. 예.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관심 있는 OTT 업계 서비스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은 본인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도 괜찮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OTT 쪽이라든지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는 경력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경력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투자할 만한 여력하고 시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쫓기지만 않는다면 경력을 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인데 지금 스펙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이라든지 경험은 충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쪽은 이제 공부할 자신감이나 또는 각오가 돼 있다면은 공공기관으로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보니까 이 콘텐츠 쪽 방향을 정하는 게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쫄깃한 낙지님이 보니까 지상파 3사 면접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상파 3사가 또 굉장히 또 운도 따라야 되고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예. 걸 알고 있죠. 근데 면접까지 갔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뭔가 스펙은 아니고 좀 본인을 어필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했을 때 그 팁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면접을 보실 때 많은 지원자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음에도 되게 많이 떨어서 실력 네.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에 약간 제약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많이 살려서 어필을 하시면 되는데 네. 장점을 안 살리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서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 지원을 한 친구들은 대부분 관련된 전공자일 텐데 네. 나는 관련된 전공이 아니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맞아요. 경우에는 우선 다른 부분 물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고 해서 뭐 KBS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네.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굳이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역량 기준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관련된 경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얻었고 이 부분이 분명히 내가 입사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조금 다른 전공, 다른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업무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 있게 역량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뭐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 순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시험 보다 보면은 더 잘하는 친구 있거나 하면 더 그렇게 옷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뭐 묻지도 않는데 네. 나의 어떤 그 자신감 결여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과 역량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조용 씨 같은 경우에는 쫄깃한 납직 쫄랑님 스펙이라면은 공공기관에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공기관 어떤 직무 어디에 어떤 직무 좋을지 좀 짚어주세요. 네. 네,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크게 사무하고 그냥 기술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무 직렬로 이제 그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건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도시재생이 있으니까 LH공사나 SH공사가 좀 어필이 될 것 같고 SH공사 같은 경우는
단일 전공이라고 해서 전공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더 연결을 시킨다면 관광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같이 좀 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쫄깃한 낙지님 사연을 보내면서 3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보니까 이 서비스 기획의 취업 전망이 궁금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가요? 네, 우선 그 서비스 기획 직군 같은 경우는 아까 윤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용공고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예.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예. 네. 자, 우선 요건 다이아 TV 컨텐츠 쪽을 원한다고 하셔서 CJ 다이아 TV로 가지고 와봤고요. 포지션 담당 업무 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쪽, 여기는 인플루언서 관련된 서비스 기획이죠. 개발 업무 관리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자격 요건을 잘 보셔야 할 텐데 미니멈 네. 필수 요건이죠. 서비스 기획 경력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5년이군요. 기획 쪽 네.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기획, 개발 관련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분석에 대한 능력이랑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경력이 사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해주셨던 부분이랑 좀 겹치는데 일단은 지금 직무부트 캠프를 좀 더 넘어서서 인턴십이나 단기 계약직이나 뭐 기간제 근로라도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서비스 기획 쪽은 경력을 필요로 한다 해주셨고 정혁님께서는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서비스 기획이든 이쪽과 관련돼서는 좀 보통 이제 우리 은희 쌤도 그렇고 대부분 취업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네. 경력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계속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획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쫄깃한 낙지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또 콘텐츠 배급이나 마케팅 직무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셨는데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자격 요건들 중에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자격은 뭐 SQLD나 뭐 사회조사 분석사, 그러니까 분석에 관련된 자격 요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마케팅이 사실 데이터로 말하는 직군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만큼 이제 예. 창의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분석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떤 게 네. 필요할까요? 예. 뭐 콘텐츠 배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은희쌤 말씀대로 이제 어학 부분 이런 것들도 높이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이제 특히 OTT 쪽 같은 경우는 너무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어학과 관련된 것들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이는 그런 그 스펙을 좀 갖추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까 우리 은희쌤께서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지만 900대 이상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오픽은 AL 정도 취득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쫄랑님이 지난해 말에 사연을 올렸으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졸업을 한 지 2년 정도 지났고 나이도 한 살 더 드셨기 때문에 28세에서 29세가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0살에 가까워지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해요. 저는 부럽죠. 아, 예, 네. 저는 부럽기도 부럽지만 이분들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아, 네. 없다는 거,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세 번째 질문이 많은 그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선배 입장으로서 예.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시간이 많다고 얘기하고 네. 싶지만 그래도 이 나이가 됐을 때는 가장 고민이 많을 때인데. 맞아요. 앞으로 구직 활동 기간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물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저도 너무 공감 가가지고 저도 부러워서 시간 많다. 곧 이제 맞아. 29이 되는 게 부럽네요. 맞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 나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는 시기에는 당연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일단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나이를 전혀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무방하고 사기업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30까지도
남자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군대에 대한 군 복무도 있고 네. 최근엔 취업 연령 자체가 조금 높아졌어요. 맞아요. 예전보다 교환학생부터 시작해서 휴학, 뭐 자격 인턴 기업들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29도 충분히 네. 합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그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경험을 요구하는 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7인데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27과 경험이 많은 29이면 당연히 29을 뽑는데 맞아요. 쫄깃한 낙지님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올해까지는 꼭 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나이는 너무 이렇게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또 너무 순백의 도화지 같이 백지 같이 또 순수한 저기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네.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좀 뭔가 나이가 좀 있다면 경험을 채우는 게 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윤쌤께서도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나이는 저도 어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학생분들하고 나이는 23살이든 24살이든 29살이든 항상 자기가 나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24살 이제 우리 여성 학생분이 오셨는데 네. 이제 나이 많은데 어떡하죠? 할 수 있나요? 라고 24살인데요. 네, 24살인데 나이 많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네. 졸업을 했으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나이가 많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은희쌤 말씀대로 충분히 어떤 경험이 있다면 29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본인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쫄깃한 낙지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분께 새해 솔랑님, 덕담 예.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네. 솔랑님. 네, 쫄깃한 낙지님 일단은 전 이 장명 센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쫄깃한. 네, 네. 그러니까요. 되게 나쁘지 않아요. 배고픔을 예.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콘텐츠 쪽 본인이 관심 있어 하시는 쪽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조급해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자, 윤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사연에서 보면은 너무 조급함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가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이제는요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시간이 지금 빨리빨리 만나볼게요. 지나고 있어서, 네, 예. 아이디 속도감 있게 명영님이 가보겠습니다. 예. 독취사 카페에 올리신 고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영님이고요. 그리고 학교 전공 학점을 보면 지방대 영문과 학사 석사 그리고 학점은 4.2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915점, HSK 5급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으로는 한국사 2급, 중등 정교사 2급, 영어 부분 갖고 있습니다. 경력은 학원 알바 1년 3개월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항은 교환학생 1년 다녀왔고 추가 계획으로는 커말 1급 실기 그리고 코딩, 국비 지원 이게 고민이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조언을 보면요. 1번 전공을 살린다면 영어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기획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는데 콘텐츠 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없어서 어떤 경험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졸업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했던 통계 프로그램을 올해 다시 공부를 했대요. 어렵긴 하지만 흥미도 있고 또 자신감도 생겨서 파이썬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직무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국비 지원으로 코딩을 더 배울까 고민이 되는데요. 어디로 갈피를 잡지 모르겠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보니까 스펙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앓는 소리 하시는 건지 아유, 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명령님, 예. 네, 조은희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우선 4점이 학점 계속 왜 이런가요? 그렇죠? 요즘 너무 정말 좋아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4점이요. 같은데 아유. 지금 사연을 보니까 이제 지방대학교 영문학과 그리고 이제 학사랑 석사를 둘 다 하신 건지 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둘 다 뭐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중국어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랑 중국어를 둘 다 잘하면 가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 두셨고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한국사 2급이나 정교사 자격 그리고 뭐 컴활 1급이랑 지금 코딩 국비 지원까지 해서 이제 아예 분야를 통계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취업을 할지 조금 난감하셔서 이것저것 건드려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윤쌤 이분한테도 좀 갈피 잡으세요라고 하실 거죠? 네.
네. 지금 딱 전형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이것저것 많이 한 그냥 일단은 많이 한 일단 어학 만들어 놓고 맞아. 한국사는 모두 다 공부하니까 일단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교직 이수했으니까 교생 실습 하셨을 거고 그러면 중등 정교사 자격증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남들 다 커말 하니까 커말 하다가 보니까 야 코딩까지 해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코딩도 하셨을 거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명확하게 덜어줘야 돼요. 이렇게 맞아. 막 이게 참. 이것도 됩니다 저것도 됩니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우리 요리할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좋은 요리, 좋은 재료 다 갖고 다 때려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망치더라고요. 제 얘기는 이렇게 어떤 목적성을 딱히 갖지 않고 그냥 준비할 건 싹 다 그냥 하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고생대로 하시고 나 뭐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맞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명령희님 지원 분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는 상태신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두 갈래의 길을 놓고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 영어 교육 관련 컨텐츠 기획 분야 이거 뭐 하고 싶은데 뭐를 또 경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첫 번째 조언이었는데 일단 은희 쌤께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우선 지금 콘텐츠 기획, 교육업, 통계 분석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나씩 좀 덜어드려 볼게요. 예. 우선 콘텐츠 기획 같은 경우는 앞서 쫄깃한 낙지님 사연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경험을 보면 기획 관련된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 직무 관련 경험을 요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기획 쪽은 실제로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강의만 하신 건지 아니면 기획 쪽도 같이 하신 건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획을 같이 하셨다면 조금 노려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영어학원 기획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을 쌓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획 쪽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영어 강사 쪽으로 가시는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교습학원부터. 네. 전교사도 있다면서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교육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종엽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은희 쌤하고 좀 다릅니다. 역시 그래야지 제가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저도 동감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일단 강사로 시작하는 건 전 네. 반대예요. 반대. 네. 네, 특히 성인 영어 코칭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너무 포화 상태고 양극화돼 있어요.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강사로서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제 동생은 절대 강사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그래요? 없으시잖아요. 동생이 없으시다고. 네, 동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조카가 있더라도 절대 강사를 시키지 않는다. 않겠다. 알겠습니다. 뭐 영어 네.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기획도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좀 갈리는 의견이었는데 좀 잘 네.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또 명령희님 그 관심 분야가 통계 분석 직무였는데 은희쌤 이쪽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어려운 분야인데, 그죠? 이게. 이쪽도 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 통계 분석이나 아예 코딩 이쪽 관련돼서는 아예 전공자를 요구하는 편이고요. 아예 전공을 하신 분들과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사피를 많이 수강을 하시는데 요것마저도 또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조금 이쪽보다는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경력을 더 살릴 수 있는 다른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 쌤은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동의를 동감하십니까?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네. 파이썬 그러니까 코딩 전문가라든지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딱 한마디 그냥 공공기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기관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네. 두 분 다 이게 그게 이제 그게 일단 또 안정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 스펙 어울릴만한 게 많이 있고. 자체로 봤을 때 공공기관에 조금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공기관에 조금 더 맞을 수 있다, 뭐 덜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명령희님에게 어울리는 분야, 직무 뭐가 있을지 이게 좀 제일 중요하죠.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윤조혁 쌤께서 이제 공공기관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더 공공기관을 더 그러시군요. 네.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 이제 추천해준 거니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분야는 지금 보니까 문과, 이과, 그래서 융합형 인재이신 것 같아요. 코딩 쪽도 관심이 있고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요즘은 금융에서 행원 쪽이 이런 같은 이제 디지털 분야와 이제 경제 경영 분야를 같이 실제로 필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서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권, 행원,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러면 지역은행들도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윤쌤이랑 좀 마찬가지로 이제 NH농협은행이나 뭐 지역농협 혹은 IBK 기업은행 같이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쌤 보실 때는 공공기관 어디 추천해 주실 거예요? 예. 지금 좀 공공기관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전공을 좀 덜어낸다면 한국전력이라든지 건보 그리고 산인공 그다음에 LH공사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명확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명영희님에게 새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쌤부터? 예. 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영희님께서는 지금까지 어쨌거나 뭔가를 계속 뭐 갈팡질팡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향 잡아드린 대로 공공기관이나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 잡으시고 한 길로 쭉 파고 가시면 올해 안에 합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윤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네,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맞아요. 아마도 본인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방향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깐 멈췄으면 합니다. 잠깐 멈추고 자신의 약간 길을 숨을 조금 줘라? 생각해서 네. 이제 가셨으면 한다라는 바람. 그걸로 덕담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